최대 25만 달러,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최대 200만 달러까지 지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만 달러면 하나로 거의 25억 되는 규모로, 제가 봤던 버그 바운티 중 가장 큰 규모는 바로 포상금이 1000만 달러였는데요. 화이트 해커에게 하나 약 130억 원을 지급하는 버그 바운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 모두 모델 3를 해킹하는 데 성공을 해서 포상금과 함께 모델 3를 부상으로 받아 테슬라를 타고 퇴근하는 재밌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있죠. 저희가 잘 아는 게임부터 휴대폰, 운영체제, 자동차들까지 다양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항상 보안 착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해킹의 위협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규모 있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보안팀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자체적인 보안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는 해킹을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취약점들을 포상금을 걸고 전 세계 해커들에게 찾아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도를 버그 바운티 제도라고 합니다. 저는 티어리 한국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해커 서민규고요. 오늘은 버그 바운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운영 중인 버그 바운티 페이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포상금이 큰 프로덕트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에 대해서 리모트 코드 엑스큐션이나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 그리고 도스 취약점을 찾으면은 최대 25만 달러,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를 이제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좀 재밌는 부분은 아이폰이 버그 바운티 대상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아이폰이 락스크린을 바이패스하는 취약점만 해도 최대 10만 달러까지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네트워크 어택 without user interaction이라 해서 제로 클릭으로 커널 코드 익스큐션이랑 퍼시스턴스랑 그다음에 커널 PAC 바이패스까지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달러까지 수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건 재밌는 부분이 최근에 애플이 락다운 모드라고 해서 이제 어택 서페이스를 완전히 제한시키는 미티게이션을 내놨죠. 위에 포상금을 제외하더라도 잠금 모드를 추가적으로 우회하는 취약점인 경우에는 기존 바운티에 추가 보너스 100%를 더한 최대 200만 달러까지 지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만 달러면 하나로 거의 25억 되는 규모로 한 번만 찾으시면 인생을 필 수도 있는 그런 규모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구글을 알아볼게요. 구글은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도 많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크게 안드로이드랑 크롬만 한번 살펴볼게요. 허용되는 익스플로이트 체인들, 어떠한 것들이 허용되는 범위인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글의 주요 라인업 중에 하나인 픽셀을 대상으로 버그 바운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픽셀을 제로 클릭으로 퍼시스턴스를 할 경우에는 최대 이제 100만 달러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로 거의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핫한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를 만든 회사에서도 챗GPT에 대해서 어떤 버그 바운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걸고 버그 바운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제 되게 다양한 규칙들이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모델 이슈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지 않겠다고 되어 있어요. 특정 역할을 연기시킴으로써 챗GPT의 제일브레이크나 세이프티를 바이패스할 수 있는 취약점이라던가, 어쨌든 모델이 뭔가 나쁜 말을 하게 된다던가, 모델이 거짓말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제보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보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챗GPT의 일반적인 웹 취약점 아니면은 API들에 대해서 버그를 받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봤던 버그 바운티 중 가장 큰 규모는 바로 포상금이 1000만 달러였는데요. 화이트 해커에게 하나 약 130억 원을 지급하는 버그 바운티도 있었습니다. 순위표를 보면 수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화이트 해커들도 볼 수 있죠. 게다가 이런 버그 바운티 제도는 미국에서는 정보기관 단위로 진행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안이 생명인 각종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상시로 열리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열리는 버그 바운티 대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해킹 방어 대회인 CTF와는 또 다른 형식의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서는 해킹하도록 지정된 대상에 대해서 해킹 수단을 미리 준비를 해와서 대회장에서 직접 해킹을 시연을 하고, 만약에 시연에 성공해서 해킹에 성공할 경우 포상금과 함께 해당 해킹에 성공한 제품을 부상으로 받아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 바운티 대회의 대표적인 대회로 미국 기업인 GDI에서 운영하는 폰톤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폰톤이라는 대회에 자기네 제품들을 해킹하라고 제품도 지원을 하고 대회를 후원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에서 이 폰톤이라는 대회에 자사 제품인 모델 3를 해킹하라고 스폰서링을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 모두 특정 그룹의 해커들이 모델 3를 해킹하는 데 성공을 해서 보상금과 함께 모델 3를 부상으로 받아 테슬라를 타고 퇴근하는 재밌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그 바운티는 해커가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공격하여 보안 착점을 제보를 하면은 기업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 버그는 뭐고 보안 착점은 뭐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버그는 프로그램이 개발자의 의도와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안 취약점의 경우에는 버그와 유사하지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보안성에 영향을 주는 버그를 보안 취약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그보다 보안 취약점이 좀 더 하위 정의인 것이죠. 만약에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구매 버튼이 눌리지 않는다. 그러면 버그지만 구매 과정 자체를 우회해서 돈을 안 내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보안 착점으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또 의문이 어쨌든 저희가 해킹을 하는 거고 실제로 운영 중이나 서비스인 제품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거 불법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버그 바운티에 참여하실 때도 그냥 무작정 모든 대상들을 해킹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해킹하도록 허용된 자산을 미리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킹을 진행하셔야만 합법이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에는 허용 범위라던가 비밀 유지 계약 등 다양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해커 입장에서 버그 바운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버그 바운티는 크게 5가지: 참여 프로그램 확인, 정책과 위험 범위 확인, 취약점 제보, 그 제보한 취약점에 대한 심사, 포상금 지급,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심사를 할 때 제보된 취약점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각성을 도출을 하고 그 심각성에 기반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외에도 이행 점검을 통해서 추가적인 우회 포인트를 발견을 하거나 보고서에 루트 커즈나 패치 방안들을 상세하게 기술한 경우 추가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업들이 버그 바운티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크라우드 소싱인데요. 재능 있는 화이트햇 해커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서비스 분석 및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훨씬 더 다각도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더 많은 취약점을 찾아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을 제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 효율화인데요.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컨설팅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적인 보안 리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그 바운티가 기존 컨설팅이나 다른 어떤 보안 감사에 대비해서 24시간 항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기능 업데이트 등에도 항상 보안 감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리스크 관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커분들이 버그 바운티에 참여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의사항은 취약점을 발견해서 제보를 하고 난 뒤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취약점이라 함은 유출됐을 때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라던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써주셔야 됩니다. 취약점이 패치되기 전에는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보안 착점을 발견했다는 사실이나 보안 착점의 어떤 디테일한 취약점의 발생 구조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런 버그 바운티에는 다양한 참여 방법들이 있는데요. 버그 바운티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외부 플랫폼에 맡겨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는 저희 패치데이를 비롯해 해외에는 버그크라우드, 해커원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버그 바운티를 알아보았습니다. 해커들이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전 세계의 화이트햇 해커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로 버그 바운티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버그 바운티로만 수천, 수억 원을 벌 수가 있다 보니 생계형 버그 바운티들도 이제 국내나 국외에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외에도 해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